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드리는 주유소 블랙라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거래일이었죠. 2022년 어떻게 좀 공기가 색다르신가요? 올해부터는 꼭 세워뒀던 계획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2022년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꼭 세우셨던 재테크 목표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블랙라벨 1부 같은 경우는 상담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담 도와주실 수석위원님은 어떤 분이실지 바로 인사드릴 텐데요. 바로 박원재 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만나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러네요. 네,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장도 살짝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 어떻게 될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대형주 위주로 그래도 좀 올라줬어요. 출발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난 연말부터 이제는 뭐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지수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만은 섹터와 흐름은 이제 IT와 전기전자 중심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이슈가 있죠. 연말이면 대주주 회피 물량과 배당 이슈 물량이 그래서 기관과 개인의 손바뀜이 활발해지는데 이 물량을 그대로 받아내는 게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로 받아냅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연초가 되면 이게 그대로 풀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기관이 오늘도 8,100원의 물량이 나왔는데 이게 다 프로그램으로 담아뒀던 걸 꺼내는 건데 이거를 외국인과 개인이 이렇게 여유롭게 매수하면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정상적인 모습대로 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장이 그냥 작년 연말에 너무 세게 달렸죠. 오바 페이스는 이 부분에서 한 거고요. 작년 연말에 11월, 12월, 1월까지 해서 전 세계 1등에 상승을 했죠. 10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국민주라고 생각하는 누구나 다 알만한 대형주가 이제 다 급등을 하다 보니까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리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증시에 들어오셨는데 네. 제가 이제 10월 달 들어서면서 양봉이 이렇게 8개 쓰는 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부터는 좀 경계의 시선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 구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말까지 그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 아래로 갔으니까 작년 평균하면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고점 때 3,200포인트에서 이렇게 물려서 들어갔으니까 작년 1년은 재미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데서 내 계좌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시장이 안 올라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작년보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을 파악해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2020년도에 이어진 유동성장이 이온당해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실적 장세로 넘어갈 즈음에 코로나의 재확산과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 장세가 오질 못했어요. 그 실적 장세가 올해 이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계속 피크아웃이라 해서 선반영이라 해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됐던 주가들이 굉장히 차별적인 성장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다만 올해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장세를 그림하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거예요. 금리 인상의 속도에 따라서 시장이 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날 텐데 그 변동성도 그렇게 겁내기보다는
활용하는 변동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번, 3번 정도의 사이클 변동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죠. 상고하저다, 상저하고다, 그냥 뭐 박스권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반기가 오히려 좀 해볼 만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을 테이퍼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충격을 안 먹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체화가 됐다는 거고 어느 순간에 오미크론이 계속 경계감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결국엔 종식이 돼요.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FDA 승인이 다 났고요. 그리고 백신도 이제 부스터샷까지 다 맞은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확산돼 봐야 이제는 아마 치명률이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거의 독감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코로나 이슈가 사라지고 금리와 테이퍼링이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오미크론 때문인지 금리 때문인지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빨리 하겠다는 연준의 점도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년 12월에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시장은 그걸 예방주사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온달에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다시 경기를 일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반기가 딛고 좀 힘있게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전략을 세운다면 상반기에 좀 자신 있는 섹터의 공략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작년에도 여름 이후에 별로였는데 올해도 여름 이후에는 좀 경계하는 눈빛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가 현실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속도를 맞닥뜨리면서 어차피 금리에 대한 이슈는 한 번은 좀 반영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추이,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추이, 특히 공급난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이 계속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 쇼티지나 이런 것들이 네. 원자재 쇼티들이 어떻게 여하의 공급망이 해결이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뭐 시장은 언제나 좀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뜁니다. 그렇죠. 그런데 컨디션이 작년보다는 좋을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박원자 전문가님께서 수석위원님께서 확실히 2022년은 작년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럴수록 저희 수석위원님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통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받는 사람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지금부터 상담 본격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같은 번호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정확하게 종목에 대해서 전해주셔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실시간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새해 맞이해서 또 오랜만에 종목 상담을 하려니까 전문가님도 저도 좀 떨리는데 네, 또 오랜만에 상담을 하니까 기분이 좋으네요. 네. 그러게 좀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움 말씀 새해부터 받아갈 수 있도록 덕담 같은 상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이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주신 분들이 좀 빠르게 주신 것 같아요. 받는 분들이 이제 번호가 뒷자리 7395님께서 삼성제약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약주 들고 계신가 봐요. 1,800원에 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약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데 삼성제약을 갖고 계시대요.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첫 상담부터 이제 제약주를 드렸어요. 비중 5%에 1,800원. 네. 현재 4,970원인데 제약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는요. 두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왜 매수하는지가 꼭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어떤 오르기 때문에 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를테면은 삼성제약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어라는 나만의 이유가 있으면은 그 이유를 갖고 그 종목을 추적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1,800원에 비중 5%를 사셨으니까 아마 작년 6월이나 아니면은 그 직전에 이렇게 10,000원대에 걸리는데 그 이후에는 쭉 하락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모멘텀 투자라 해서 주가가 오르는 관성이 그대로 지속될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관성이 깨지면은 나는 나와야지라는 게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삼성제약이 어떤 기업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제약이니까 당연히 뭐 그 제약, 의약을 만드는 걸 텐데 일단 재물을 좀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3,300억인데 재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적자고 매출이 400억대에서 변하지가 않아요. 460억, 440억, 480억, 시가총액은 3,400억. 우리가 이제 PSR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상장 기업이라고 하면은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비슷하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조 사이드이고요. 제약이니까 그래도 아무리 양보를 해도 그래도 매출액하고 시가총액하고는 그래도 뭐 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예 근처를 안 가니까 아무리 제약주지만 이건 좀 펀더멘탈상 받쳐지는 게 없죠. 청산가치를 보면 자본 총계가 1,400억이에요. 그러니까 PBR로 따지면 청산가치 대비 좀 우위에 받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신약이겠구나. 신약 파이프라인이 뭐 있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모든 종목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제가 들은 바로로 삼성제약이 무슨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가스활명수, 술기담, 우황청심원과 같은 일반적으로 이제 약국에 가서 우리가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일반 의약품 위주로 돼 있고 전문 의약품은 노인성 질환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시총을 커버하려면은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매출이 너무 작아요. 그렇죠. 시총 300억, 매출 400억. 이거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러프하게 한번 투자하신 분이 잘 아실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 이게 모멘텀 투자였다는 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00원에 사셨어요 여기서. 그러면 모멘텀이라고 하면 추세선을 그어서 이 추세선이 깨지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라인은 대충 9,000원 라인이 깨지면은 아이고 이건 손절해야겠구나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무너지면은 모멘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엔 대책이 없다. 쭉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도 3,300억이니까 10,000원에 샀을 때에는 시총이 거의 1조에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갈 때 사실은 매수하기가 어려운 가격에 매수하기 어려운 종목을 구입하셨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제 뭐 이 종목 이러니까 마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동원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네. 보통 거래량 분석을 많이 하죠. 여기에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실렸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여기서 들어갔다면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내려올 때 분산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거래량이 매직 거래량을 완전히 다 떨어냈다고 보기에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은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있는데 네. 이게 그럼 11,000원까지 옵니까? 그건 장담 못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밴드로 보면 한 7,000원대의 매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다리시다가 한 7,000원대 올라오면은 좋은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직접 여쭤볼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도 모멘텀 투자로 시작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저희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우리 시청자님 이 부분까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자세하게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 023-1531-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상세하게 생방송으로 저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9988님께서 에디슨 EV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5,000원에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제가 이름이 좀 낯설어서 찾아보니까 뭐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차와 관련돼서 좀 갈만한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은 25,000원에 샀으면 어떤가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아마 뭐 쌍용차 인수 뭐 이 이슈가 맞아요, 아마 맞아요.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모멘텀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옆에 이렇게 쭉 올라간 라인 이거 보시면은 이게 어마어마 10,000원에서 80,000원까지 8배나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이구. 그러면 이제 참 우리 투자자분들이 흔히 이제 보이시는 게 야, 80,000원 갔던 게 20,000원이면 엄청 싸 보여요. 많이 왜냐면 떨어졌구나 싶은 8만 거죠. 원에서 8만 원에 물린 사람도 있는데 나는 2만 원이면 8만 원에 산 사람보다는 무지 이익이야. 이렇게 들어가세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시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첫째, 우리가 이제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게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자본금을 누구한테 대여해 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의심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주식 투자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 번 더 검증해 보면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재무제표도 좀 살펴보고 재무 상태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될 텐데 그걸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아마 상호를 변경했을 텐데 어떤 그런 이슈 말고 본질적으로 재무적 가치가 어떨까를 한번 볼게요. 네. 시가총액이 7천억이에요. 지금 떨어져서 7천억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매출을 볼게요. 200억, 170억, 130억.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혀 매치가 안 되죠. 야, 이건 내가 여기에 돈을 빌려줬다가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당연한 상식적인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계속적인 적자예요. 자본 1,000개가 겨우 뭐 벗어난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3자로 해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쌍용차를 인수하면은 전기차 사업부로 만들어서 전기차 스토리에 올라가서 나중에 이러한 꿈을 만들겠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자, 그 스토리가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게 된다는 쪽에 걸어서 누군가 주식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그 사는 사람이 목적을 갖고 살 수도 있어요. 이걸 소위 얘기해서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자, 도저히 이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그냥 아무 일도 없던 회사가 그 이슈 하나로 쭉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훅 떨어졌어요. 그러면 방향이 두 가지예요.
다시 힘을 내서 저 위 8만 원을 바라보거나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1,000원으로 내려오거나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투자안이 있습니다. 로또가 되는 거예요. 자 맞으면 4배, 터지면 마이너스 90%. 자 이거를 우리가 네. 합리적으로 내가 월급 차근차근 모아서 돈 버는 거 어렵잖아요. 어렵죠. 돈 나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의미로 투자를 할까요? 이걸 한번 판단해 네. 보시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5,000원에 이제 10% 들어가셔서 이제 위 이치예요. 차트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양을 만들었고요. 바닥에서 또 거래량 터졌고요. 여기서 터졌는데 아직 분산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자, 지지라인 잘 지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지라인을 설정해 드릴게요. 2만 원을 손절매 가격을 잡고 2만 원이 깨지면 손절매하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이게 시술적으로 드리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지키셔야 될 답이에요. 아까 삼성제약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식은 이렇게 스토리만 가는 주식은 어떻게 갈지 정말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전문가도 알 수가 없고요. 네. 내 소중한 돈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건대 나는 어느 가격 이하면은 빠져나오겠다는 가격은 좀 설정해 두시고 어차피 위를 보고 투자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에디슨 EV까지 상담을 좀 받아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상담을 좀 주고 계시는데요. 내 종목도 좀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 문자,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 참 모멘텀 투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상담도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 문자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 SDS 가지고 계시대요. 17만 7천 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624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목표가가 궁금하신가 봐요. 목표가를 한번 그럼 전해드릴게요. 네. 17만 7천 원에 사셨고 비중 20%. 네. 삼성그룹주 중에서 이제 삼성 SDS는 사실은 지주회사 개념에서는 조금 서자예요. 때문에 메인이 아니니까 네. 이제 그룹에 아무래도 SI 뭐 이런 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오너들이 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지분을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뭐 상속용으로도 좀 써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영권을 좀 차지하고자 하는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 게 됐어요. 물산이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주주 오늘 보면 대주주가 삼성전자가 22%, 물산이 17%,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9.2%, 이부진 3.9, 이서현 3.9 이래요. 그러니까 자, 이 기업은 이제 그 오너 일가에서 요 지분을 활용해서 다른 쪽에 뭐 수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쪽이 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뭐 계열사끼리 일감 몰아주기나 뭐 이런 게 이제 해서 상호 뭐 이렇게 됐었는데 요새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기업 자체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삼성 SDI의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12조예요. 그러니까 뭐 딱히 비싸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런다고 싸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성장성인데 SI 업체가 향후에 맡아야 될 일이 많아요. 왜냐면 데이터 사이로 가고 스마트 팩토리 사이로 가면은 이게 전산 조직이니까 그런 걸 담당할 텐데 사실은 요새는 그걸 위해서 별도의 회사들도 많이 설립을 하죠. 그렇죠. 현대자동차는 뭐 현대오토에보나 네.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끈하게 이게 뭐 그냥 막 성장이 높아져서 막 그 꿈을 갖게 하는 그런 그 감흥이 좀 떨어지죠. 매출을 보면은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계열사가 성장하는 대로 올라가고 뭐 회사의 신공장 증설이나 이런 거 하면은
여기서 담당해서 또 설비를 넣고 하죠. 그래서 그 비율대로 쭉 올라가는데 17만 7천 원에 사셨으니까 기술적으로 한 19만 원 수준은 어차피 듣고 볶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 대표 종목이고 우량주니까 올라가거든요. 그건 대체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가격이 19만 원 선이에요. 이 정도 보시고 그냥 기회비용 정도 생각하시고 네. 교체 매매를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S 서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요. 자세하게 기업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도 상담을 좀 제대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는 보내주고 계신데 전화는 안 보내주신대요. 다들 새해라서 좀 부끄러우신지 전화 023-1531-1611-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이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전화가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우리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화 상담 맞죠?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우, 서울옥션. 아우, 서울옥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20%고요. 네. 35,700원이에요. 서울옥션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종목인데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생각해서 사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경험이 많지 않고 저거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뭐 38,000원까지 그냥 막 등락이 그냥 들었다가 왔다가 그러니까요. 아유, 새해부터 아주 심장이 쫄깃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박원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여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식을 또 이렇게 갖고 계셔가지고 올라가면 좋은데 빠져가지고 좀 속상하세요. 더 가지고 좀 가야 될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조금 좀 뭐 어제 빠지고 오늘도 좀 올려놨다가 빠지는 거 보니까는 더 조정 받을 것 같아서 어떻게 물을 좀 더 닦아요. 그냥. 잘 모르시겠죠? 네네. 근데 서울옥션은 왜 매수하셨어요? 그냥 뭐 NF인가 뭐 저기 하고 여러 가지. 맞아요. NFT 해가지고 뭐 경매하면은 이제 이게 된다 해가지고 그런데요. 서울옥션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네네. 과거에도 이렇게 서울옥션이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요. 네. 2014년에도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그다음에 쭉 한 번 움직인 다음에 꽤 오래 가라앉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움직이고 이게 서울옥션이 이제 보통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는 국면에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이게 서울옥션이 하는 일이 뭔지는 아시죠? 예, 미술. 예, 미술 경매. 네. 미술 경매라는 건 아무래도 그냥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좀 여윳돈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때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많이 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시대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이걸 무슨 뭐 조각을 내 가지고 고유의 번호를 붙이면은 이게 나만이 소유하는 전유물이 되어 이렇게 했고 NFT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시장이 더 넓어지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찬찬히 보세요. 예전에 모습하고 예전에도 5천 원에서 있다가 돈이 막 풀리니까 아이고 2만 5천 원 5배가 올랐어요. 네.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건 넘쳤다가 줄었다가 넘쳤다가 줄었다가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이 쭉 줄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쭉 빠져내려가죠. 그렇죠.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와서 5천 원 왔다가 이번에는 돈을 하늘에서 그냥 막 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올라갔어. 3만 5천 원까지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사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번에는 2차로 또 좀 조정받았다가 또 2만 8천 얼마까지 조정받았다가 3만 8천 얼마까지 가더라고요.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큰 그림을. 지난번에 이렇게 오랫동안 바닥을 기다가 돈이 풀리니까 확 올라갔다가 이게 쭉 빠지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네. 이번에 똑같이 시중에 쭉 가만히 있다가 돈이 풀려서 미술품 경매에 돈이 들어가서 이번에 먼저보다 더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기 시작한대요. 네네. 그죠? 네. 그러면 살짝 뭐 느낌이 좀 오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나 볼게요. 시가총액이 5,500억이에요. 그러면 5,500억에 합당하는 돈을 벌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제조업은 10배. 이거는 뭐 제조업은 아니니까 네. 그런 달에도 뭐 한 다섯 배 정도는 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5천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뭐 500억은 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굉장히 좋았는데 한 200억 벌어요. 네. 그럼 이것도 좀 비싼 구역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PBR 어떻게 개념이라는데 그동안 평가받았던 차트를 쭉 보면 그동안에 막 60배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위치가 하늘에 와 있어요. 하늘에. 옛날에 평가했던 건 저 바닥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우리 사모님이 하셔야 돼요. 주식은 뭐 사라 팔아 이렇게 권유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이제 사실만 이렇게 전해드릴 테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매도를 좀 했다가 서서히 욕심을 가지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서히 살살살살 좀 빠져나오시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물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NFT나 이런 게 아직 계속 움직이거든요. 게임이나 근데 이쪽에서. 28일 날 저기 12월 28일 날 저기 그 신세계에다가 네. 맞아요. 그런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 거 있을 때 판단하셔서 좀 네. 비중을 너무 높은 위치에 들어가셔서 이 위치는 많이 불안한 위치예요. 네. 예, 다시 제자리로 가면 좀 타격이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하시면서 올라갈 거와 내려갈 거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해되시죠? 조금씩 이 아침에는 한 500원씩 700원씩 올려놨다가 이렇게 빼더라고요. 저 가격표 보면요. 올라가면 막 두근거리고 떨어져도 쿵쿵거리고 그거 보고는 못해요. 그냥 네. 딱 이렇게 흐름 그럼 좀 중심 비중을 잡고. 좀 줄일까요? 예? 비중? 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결과 얻으세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비중은 여기서 더 물을 타기보다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첫 번째 전화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라온 시큐어. 아우, 라운시큐어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4,500원에 50%입니다. 아유, 비중이 많으세요. 예, 물타기로 좀 해가지고. 물타기 해서 이 가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빨간불 켜면서 나와야 될 텐데 제가 위원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여쭤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라운시큐어를 비중 50% 실을 만큼 어떤 게 그렇게 믿음을 주셨어요? 일단 보안주로서 조금 차후에도 그렇고 어떤 좋은 전망이라는 생각하에 맞아요. 이렇게 이제 하게 보안이 됐는데.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서 앞으로 예. 쓰여질 여지가 많은데 이제 예. 보안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라온 시큐어는 이제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이제 생체 인증 보안, 블록체인 이런 쪽 기반의 플랫폼 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주식은 움직이는 게 두 가지예요.
기대감을 예. 가지고 주식이 움직여서 거기에 세력이 더해지면 모멘텀에 붙어서 주가 탄력이 상당히 좋게도 가요. 직전의 예.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연초에 3,500원에서 6,700원 100%가 올랐는데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한없이 쉼없이 쭉쭉 밀려요. 그리고 4,500원에 들어가셨는데 물을 타셨다니까 저 위에서부터 이제 타고 내려오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물을 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반등해서 쭉 올라가 주면 좋은데 예, 예. 혹시 라온CQ가 1년에 매출과 수익이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뭐 대충 살펴봤는데 뭐 확실히는 지금 잘 모르고. 그 살펴보시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시던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네. 항상 주식 투자가 그냥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내가 돌려받을 걸 전제로. 그러면 예, 예. 왜 이제 저기 우리가 길거리에 상가를 보면은 우리가 한번 몇 번 둘러보면 알잖아요. 야, 저 상점은 참 장사 잘 돼. 저기 내가 맨날 둘러보는데 맨날 사람이 줄도 서 있고, 야, 저 집 사장은 참 부러워. 하는 집과 어떤 사장은 어떤 가게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검은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만 드나들어요. 예. 예. 판매점인데 뭐 저기 물건 구매하는 사람은 없고 뭐 까만 양복에 검은 가방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뭐냐면 그냥 계속 꿈만 그리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매일 장사 잘해서 영업 잘 나가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네. 주식은 정말 투자 힘들게 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변동성. 기업은 가만히 있는데 시장이 나쁘다 해서 폭락하기도 하고 시장이 유동성이 불붙어서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스토리까지 입히면 야, 뭐 보안은 앞으로 대세고 보안하는 데 있어서 이 옴니온 플랫폼은 무조건 써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꽤 오래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실현이 돼야 되는데 라온CQ의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매출 추이를 한번 볼게요. 2002년에 매출이 300억에 영업이익이 20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억, 300억 쭉 가다가 중간에 뭐 우여곡절 그때 위기 때 6, 70억까지 떨어지다가 100억, 200억, 작년에 370억, 그 다음에 분기로 보면은 자, 이제 해를 21년에도 적자에 딱히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20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성장이 없었어요. 그죠? 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돈 번 것도 없고 적자 가끔 내다가 주로 가끔 흑자 나고. 자, 그랬더니 주가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이 장기 차트인데 거의 제자리죠. 예, 예. 거의 제자리에 있죠. 이게 너무 깔아앉으니까 좀 이걸로 길게 뽑아볼게요. 가끔씩 이렇게 슈팅을 하는데 이게 정말 오랜만에 나온 슈팅이에요. 그죠? 이게 정말 몇 년을 기다렸냐 하면은 2016년부터 5년을 기다려서 왔다가 내려왔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자, 그러면 지금 4,500원에 들어가셨는데 비중이 50%나 되고 물도 타셨어요. 만약에 지금 같은 패턴이 이어져 와서 이게 만약에 2,500원으로 들어가면은 어떠실까요? 비중 50%가 너무 좀 많아 보이지 않나요? 네, 많다고 저도 많죠. 생각합니다. 많아 보여요. 예. 왜냐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는 이게 그냥 기도해서 미래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합리적으로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과 내가 견딜 확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 없어져도 그만이야. 난 한번 버텨볼 거야. 한 7, 8년 기다릴 수 있어. 보니까 7년에 한 번씩은 올라오네. 그래서 7년 기다릴 마음으로 그냥 하신다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돈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은 취득가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이건 그냥 선택의 방안을 드리는 겁니다. 막 움직이다가 지금 거래량이 쑥 작아들었어요. 이런 종목의 특징이
한번 이렇게 거래량 터졌다가 잦아들면은 언제 다시 움직일지 몰라요.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조용하잖아요. 이 조용함이 1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올 상반기에 좋아서 막 그 확실하게 열심히 달리는 종목도 보이는데 50%가 여기에 딱 묶여서 나는 투자도 못하고 계획도 없으면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기도 어렵지만 팔기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나 손절매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쪼개서 좀 하면 편해요. 쪼개서. 비중 5%. 아, 저게 이거 한 번에 팔라니까 힘들죠. 그냥 예. 비중 5%. 아이, 안 되겠어. 이번에 틀렸나 보다 하고 한번 팔아보세요. 그거 예, 팔면 손절로 보고. 다 팔기 손이 안 나가니까 한 5%나 10%만 팔아보세요. 예. 그러면 다음에도 또 손이 나가요. 그래서 예. 이거 비중 10% 정도만 갖고 있어야지 이거를 50% 갖고 계시면은 이게 나중에 올라간다 해서 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서 4,500원과 3,500원은 똑같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손절매 3,500원 잡고 지켜보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현 가격에서부터 비중을 그렇게 쪼개서 하시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역시 투자는 마음 편하게 해야 되는 마음 것 편하게 같습니다.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덜어내면 앞으로 더 이 종목을 길게 봤을 때 수익권으로 갈 때까지 좀 마라톤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도 잘 저희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다음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요, 네. 캐리소프트인데요. 캐리소프트.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4,800원에 한 30% 되는데요. 그래도 수익권이세요, 그렇죠? 오늘 그랬어요. 오늘 수익으로 돌아섰군요. 네, 제가 한 6개월. 오래 갖고 정도요. 계셨네요. 네. 아니, 그때 당시에 들어갈 때는 좀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예, 그랬던 건데 계속 비싸게 사가지고 2만 원대 사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만큼 떨어졌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네. 자, 이 근데 이걸 6개월간의 지금- 마음고생을 좀 보상을 바로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받아야 될 건지. 알겠습니다. 한 반년 묶여 있었는데 캐리소프트 좀 나중에 더 수익을 많이 줄 수 있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 테니까 궁금한 점 여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캐리소프트로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혹시 캐리소프트를 왜 매수하게 되셨어요? 지금 제가 주식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우연히 네. 4개월부터 우연히 한 가지 하다 보니까 네. 캐리소프트가 이게 그때 당시 때 좀 증폭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쯤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사다 보니까 비싸게 사가지고 계속 하얀 길이 된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랬는데 11월달쯤에 오르긴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맞아요. 막 움직였었는데. 예, 그때 파셨으면 좀 수익이 났어요. 예, 이제 그 가격 오면 파실 거예요? 네,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가셔도 또 언제 저번에 놓쳐가지고요. 이번에 오늘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갈란데 불안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샀는데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올라가지고 또 오늘까지 이제 또 내일 더 오를 거예요. 내일 오를까 떨어질까. 그러니까 주식이 힘들잖아요. 주식을 좀 편안하게 하려면요. 네, 누구나 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주식을 좀 하시면 좋아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면 네, 막 그 시세 보면서
막 안절부절하고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네. 캐리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아, 그거 안 알아보셨어요? 아, 이게 알았었는데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캐릭터 무슨 뭐 완구, TV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 컨텐츠를 하는 기업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한마디로 유통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주가를 좀 만들기가 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한번 올렸다가 한번 그런 흔적이 보이고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데 이게 오를까 내릴까는 당연히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기업 가치 대비 싸요 비싸요 하면은 그거는 좀 제가 이건 좀 이래 보여요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라는 건 이 기업이 1,000억짜리라는 거예요. 네. 1,000억짜리면은 이게 제조업이고 컨텐츠니까 우리가 보통 이 장사하는 가게에 가면은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거리면 좀 그 집에 가서 먹고 싶잖아요. 그죠? 네. 썰렁한 집에는 안 들어가고 싶죠? 네네. 캐리소프트 매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1년에 여기 얼마 파는 회사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글쎄요, 아직 그것까지는 관심을 안 그래요. 가졌고요. 맞아요. 힘들어요. 작년 20년에 60억 매출에 24억 적자예요. 네. 이거 60억 매출에서 20억이 적자 났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잘 되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뭘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뭔 사업을 한다는 이런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스토리를 가지고 누군가 우리 캐리소프트가 하는 일은요 이러한 꿈을 꾸고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호객행위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래량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샀어요. 이제 막 떠올려가지고 이제 올려놨어요. 그렇게 좋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뚝 떨어졌어요. 10,000원까지. 4만 원 가까이 갔다가 10,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예. 그리고 다시 2만 원 갔다가 또 10,000원까지. 이제 15,000원. 이거 오를까요? 내릴까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기업이 앞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측이 또 가능할까요? 이 기업은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한 2년 있다가 시가총액 2,000억짜리가 될 것 같아요라고 그런 말씀을 어디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데 내가 투자해야 되는 근거가 없으신 거예요. 예, 투자는 내가 투자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근거가 없으면은 못 견뎌요. 비중 30% 작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다행히 손실이 아니세요. 네. 예, 권고 드리기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네.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결과를 떠나서. 예. 그리고 아마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보면 아마 그 결정이 나쁘지 않은 결정이 될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네.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투자 계획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정말 실천해야지 이런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혼자서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시장을 매일 체크하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 수석 위원님들이 늘 최고급 시황을 함께 읊어드리고요.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드리는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박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일부 상담은 아쉽게도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저를 포함한 투자 초보자들에게 건네는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좋습니다. 오. 용기를 가지시고
작년에 좀 움츠려들었던 거를 조금 용기를 끌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방향과 전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하니까요. 저희 박수석 위원님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위원님들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박수석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